그런데 앞서 들으셨지만 이재명 대표, 여야가 맞붙는 부산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텃밭인 전남 영광군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치열해요. 그냥 누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하고. 3파전 같아요. 아주 뜨겁습니다. 예. 새로 영광 다시 만드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당했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선거다. 과거와 달리 특정 번호를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예. 기호번 이숙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첫날 영광 투표율이 24.68%로 굉장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유권자 4명 중 1명이 투표에 참여를 한 셈인데요. 김수인 평론가님, 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이 투표율이 높은 이유 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투표율은 선거가 치열할수록 투표율이 높습니다. 과거에 2022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3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누가 이길지 너무 뻔히 보이는 싸움. 이런 것에는 이제 주민들이 잘 투표장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3파전이 치러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 선거 양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이 소도시나 이제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이런 입소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열기가 있을 경우는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종 투표율이 아니라 사전 투표율이 이미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각 후보들이 이미 지지층들을 많이 결집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충분하게 이런 사전 투표율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사전 투표율에도 이 민주당이 웃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당직자와 보좌진 수십 명을 보내서 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한 불법 선거 운동을 체증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불법 선거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관심 갖고 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이제 영광군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진보당 3파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초박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지게 되면 민주당이 호남의 어떤 맹주 또는 뭐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또 다른 후보들을 계속 낼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경쟁이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의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영광군수는 상당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력을 집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각 당들이 서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막판 여론조사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예,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리서치뷰에서 지금 10월 8일에서 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야말로 3파전입니다. 지금 장세일 후보가 민주당으로서 36.4%, 조국혁신당 후보 장현 후보가 29.8%, 뜻밖에도 진보당이 정말 약진하고 있어요. 이석화 후보가 30.8%, 조국혁신당이 가장 지금 눈에 가시라고 여겨지는 게 아마도 진보당일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그야말로 전 당원들이 전부 다 지금 영광에 다 결집했대요. 완전히 지상 훑고 다닌다는데 그 힘이 30%까지 지금 올라 있어서 아직은 진짜 오차범위 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전남 영광에서 진다면 이 최악의 경우 다음 달 선거법 등 이 1심 선거와 맞물려서 이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가 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영광이나 곡성에서 지게 된다면 엄청난 데미지가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것 같습니다. 호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본산으로서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호남을 누가
차지하느냐, 호남의 맹주가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대표적 상징성을 띠게 되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에 위정교사와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같이 이 영광 군수의 결과 여부가 본인의 리더십과 향후 이런 대권 가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저는 미치리라 보고,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벌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저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